폭우 속에서 무려 40시간 동안 논에 빠진 할머니의 곁을 지키며 목숨을 구한 강아지 이야기 기억하시나요? (3년) 전 유기견이었던 강아지가 길에서 큰 개에게 물렸을 때 할머니 가족이 데려와서 정성껏 보살폈고, 이번엔 강아지가 할머니의 곁을 지켜 목숨을 구한 아주 감동적인 사연이었죠. 이제 개는 인간에게 단순한 동물이 아닌 충직한 친구이자 없어서는 안 될 인생의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태초의 인류에게는 반려견은 없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동물들은 모두 사람을 공격해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는 야생의 맹수들이었어요. 그럼 인간과 개는 어떻게 친구가 되었을까요? 지금 반려견의 역사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의사 설채연입니다. 인간과 최초로 친구가 된 동물이 바로 개입니다. 개의 학명은 카니스 루푸스 파밀리아시스인데요. 파밀리아시스는 라틴어로 가족 같고 친숙하다는 뜻이에요. 이 세상 모든 동물 중에 가족이란 학명, 이 학명이 수여된 동물은 오직 개뿐입니다. 그만큼 인간의 삶에 개가 어떤 의미로 자리 잡고 있는지 느낄 수 있으시겠죠? 그렇다면 이 카니스 루푸스는 무슨 뜻일까요? 바로 회색 늑대의 학명입니다. 왜 개를 가리키는 말에 늑대를 의미하는 단어가 붙었을까요? 개는 사실 늑대였어요. 생물학적으로 개와 늑대는 유전자가 99.9% 일치합니다. 기본적으로 종이 다르면 짝짓기가 힘들고 새끼를 못 낳는데 개와 늑대는 새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견종으로 알려진 저먼 셰퍼드는 개와 늑대의 교배로 태어난 새끼들끼리 다시 교배해서 19세기 말에 만들어진 견종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인간과 늑대의 우정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학자들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고 현재도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가장 주목받는 연구는 늑대가 스스로 가축화되어 개가 되었다는 주장입니다. 호모사피엔스가 정착 생활을 하면서 쓰레기를 한 장소에다 이렇게 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늑대들 중에 두려움이 별로 없고 불안이 별로 없는 아이들 중에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쓰레기가 모아져 있는 곳이 있고 이걸 먹는 게 편한 거죠. 그리고 이 늑대들의 자손은 또 두려움과 불안이 적은 아이들이 태어나고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사람과 늑대들이 점점 친해지고 가축화돼서 개가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수렵 채집을 하며 살았던 호모사피엔스와 최상위 포식자 늑대는 먹이 사슬의 경쟁자였기 때문에 서로를 두려워하면서 견제했겠죠. 하지만 인간의 거주지 가까이로 다가올 수 있는 늑대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적고 길들이기 쉬운 특성을 가지고 있었고 그 덕에 쉽게 먹이를 구할 수 있어서 생존 그리고 번식 확률이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재밌는 학설이 나왔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그 당시의 호모사피엔스도 우리 지금처럼 풍족한 생활도 아닌데 뭐 쓰레기가 얼마나 많이 나왔겠어요. 진짜 끝까지 다 먹었어야겠죠. 그래서 이게 쓰레기가 아니라 사실은 사람 똥 때문에 이 호기심 많은 늑대들이 사람 주위로 왔을 거다라는 학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의 똥에는 엄청나게 많은 영양분과 단백질이 풍부하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괜히 뭐 어줍지 않은 거 먹는 것보다 사람 똥 먹는 게 더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 똥맛에 길들여져 늑대는 개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들개들이 많은 곳에 가보면 사람 똥을 많이 먹고 산다고 합니다. 우리 선조들의 이 똥개라는 단어가 괜히 나온 말이 아니라는 거죠. 동물이 길들여졌다는 것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물론 길들여진 동물이라도 공격성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잘 길들여진 개도 발톱을 자르거나 귀 닦고 빗질할 때, 자기 싫어하는 거 할 때는 으르렁거리면서 공격성을 드러내기도 하고 집 근처에 낯선 사람이 지나가면 사납게 짖거나 때에 따라서는 무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과학계에서 이 길들여졌다는 것은 동물이 사람에게 가까이 가려는 의지로 표현됩니다. 길들여진 동물의 도주거리는 0입니다. 사람이 똑바로 다가가도 도망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40년 동안 10,000마리의 여우를 데리고 실험을 한 벨라예프의 여우 실험이라는 게 있어요. 모형손을 넣었을 때 이 손을 공격하지 않는 여우들만 새끼를 낳을 수 있게 했어요. 이렇게 한 6대가 지나가니까 개처럼 사람과 상호작용하려는 여우가 생겨나게 된 거죠. 나중에 한 25에서 30대가 지나가니까 거의 70-80%의 여우가 개처럼 행동하기 시작을 한 거죠. 심지어 사람의 관심을 얻으려고 지들끼리 막 싸우기도 하고요. 가끔 이제 호기심 많은 아이들은 도망을 갔는데 여긴 내 집이니까 하면서 다시 돌아오기도 합니다. 개들처럼. 벨라예프의 여우 실험에서 밝혀졌듯이 인간은 가장 마음에 드는 개체에게 먹잇감을 던져주고 놀기 시작했어요. 그런 개체들이 생존하고 번식할 가능성은 훨씬 더 높겠죠. 이러면서 오늘날 우리가 아는 사람을 잘 따르는 친숙한 개가 생겨나게 된 것이죠. 인간 사회에 적응한 늑대들은 야생의 늑대들과는 다른 진화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간이 먹다 남긴 것을 주로 먹게 되면서 이빨은 그렇게 강하고 클 필요도 별로 없었고요. 자신의 영역과 지위를 지키기 위해 하루 종일 긴장 상태를 유지해야 할 필요도 없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공격성이 주는 개체들이 늘어났고 사람과 상호작용하는 이런 장난과 애교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점점 사람에게 의지하고 사람의 지시를 따르는 성향이 강해지게 됐습니다. 길들여진 개는 이 자신의 감각보다 사람의 지시를 믿는다는 연구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간식이 들어있는 통과 간식이 없는 통을 놓고 사람이 간식 없는 통을 쳐다보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여우나 늑대는 냄새가 나니까 자신의 감각을 믿고 간식이 있는 통을 고르지만 개는 분명히 냄새는 간식 있는 통에서 나는데 자기 보호자가 이렇게 포인팅을 하면 보호자의 지시를 따릅니다. 어려운 퍼즐에 먹이를 넣어놔요. 그리고 늑대한테 주면 어떻게든 자신이 해결하려고 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깨물고 던져서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을 아주 많이 보여요. 근데 강아지들은 몇 번 해보다 안 되면 보호자를 쳐다봅니다. 좀 해주세요 라고 사람한테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개는 인간에게 표정을 짓고 소통을 잘하기 위해 늑대에게는 없던 안구 주변의 눈 근육이 발달했습니다. 또 인간에게 의사를 전달하고 침입자의 위협을 알리기 위해서 시끄럽게 짖어대는 능력도 발달합니다. 실제로 늑대들은 짖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개들은 이렇게 짖는 능력이 점점 발달한 거죠. 사람이 멸종하면 고양이는 살아남지만 개는 사람 다음으로 멸종할 동물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사람에게 의지해서 살아가도록 진화되었습니다. 늑대의 가축화에 이렇게 성공한 인류는 목적에 따라 품종 개량을 시작합니다. 개는 품종에 따라 크기와 생김새가 무척 다양하죠. 3kg 나가는 치와와부터 거의 80kg 나가는 세인트 버나드까지 엄청나게 차이가 큽니다. 개 품종은 약 400여 종이 있습니다. 새로운 형질이 태어나기 쉬운 동물이기 때문에 한 3-4대 동안 품종 개량을 하면 새로운 품종이 탄생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견종의 표준이라고 여겨지는 외형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근친교배가 성행했고,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순종들은 유전병을 갖게 되었습니다. 불테리어는 불독과 현재 멸종된 올드 잉글리시 테리어 그리고 스페인 테리어와 교차 교배로 태어난 새로운 견종입니다. 과거의 불테리어는 머리가 작고 상체가 좀 늘씬한 견종이었는데 계속되는 품종 개량으로 머리가 이렇게 럭비공처럼 둥글게 변하고 복부도 두꺼워졌어요. 유전적 결함으로 42개보다 더 많은 치아가 생기면서 강박적으로 꼬리를 무는 습관도 생겼다고 하는데, 최근 연구 결과에 불테리어의 이런 습관이 사람의 자폐 스펙트럼 증상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안구 건조증과 피부 관련 질환, 난청, 그리고 신장병이 걸리기도 쉬운 견종입니다. 닥스훈트도 처음부터 쇼다리는 아니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다리가 짧고 허리가 길지 않았어요. 하지만 귀여우니까.
아니면 이 굴을 파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걸 더 잘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더 다리가 짧은 아이들만 교배를 하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개량되었습니다. 닥스훈트들은 병원에서도 정말 자주 보는데 디스크 질환을 앓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잉글리시 불독만큼 심하게 품종 개량을 당한 견종도 드문데요. 불독은 원래 여러 마리가 힘을 합쳐서 황소를 잡는 불베이팅에 사용되었던 견종입니다. 100년 전에도 이미 잦은 품종 개량을 해서 주름은 점점 더 많아지고 짙어졌으며 몸은 더 굵고 땅딸막해졌습니다. 주름이 워낙 많아서 이 사이가 공기가 통하지 않으니까 피부병에 걸리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대부분의 불독은 엉덩이 관절 쪽에 관절이 이상하게 생겨나는 고관절 이형성증이라는 병을 가지고 태어나고요. 기형적으로 커진 머리와 눌린 코 때문에 제왕절개로만 태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또 호흡을 잘하지 못해서 일상생활 자체가 괴롭습니다. 평균 수명은 거의 6살에서 8살에 불과합니다. 또 하나 이 인간의 이기심으로 태어난 종이 티컵 강아지죠. 티컵 강아지. 사실 티컵 강아지라는 종 자체는 없습니다. 이거는 판매하는 사람들의 하나의 마케팅적인 훅이에요. 이거 더 많이 팔려고 하기 위해서. 페리스 힐튼이 꼬만 이 티컵 강아지들을 핸드백에 넣고 언론에 많이 노출되면서 많이 이슈가 되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작은 강아지 너무 좋아해요. 무조건 작아야지 편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편할 거면 강아지를 키우지 말아야지. 강아지를 키우는 건 힘든 일인데. 이런 수요가 있으니까 태어난 새끼들 중에 가장 작은 아이들을 키워요. 아무래도 이렇게 작은 친구들이 유전적으로 약할 가능성이 커요. 근데 이게 계속 연결되다 보면 잔병치레도 많고 평균 수명도 엄청나게 짧죠. 요즘은 뭐 비숑도 진짜 원래 한 5에서 8kg 나가는 아이들인데 3kg 이하의 비숑들도 많아요. 뭐 푸들, 포메라니안, 치와와. 그래서 치와와들 보면 이렇게 눈이 막 팡 튀어나와 있고 머리가 막 외계인처럼 이렇게 크게 보인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친구들 요 머리 위쪽을 만져보면 두개골이 다치지 않은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작게 하다 보니까 균형적으로 작아지지 않고 뇌는 크기가 이만한데 두개골이 작으니까 이게 다치질 못하는 거예요. 이런 친구들은 막 떨어지면 죽는 경우들도 되게 많고요. 또 우리나라에서 많은 문제들 중에 하나가 슬개골 탈구예요. 허벅지뼈, 대퇴골 안에 이렇게 골이 있어요. 이 골에 쏙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자꾸 빠지는 슬개골 탈구도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스티븐 부디안스키는 저서 개에 대하여에서 개를 있는 그대로 개다운 사고방식과 개다운 동기, 개다운 인식, 개다운 본능을 가진 존재로 바라보는 것, 이것이 개의 진정한 본성과 능력에 대한 존중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개가 어떻게 인간의 친구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아는 게 반려견과 함께하는 데 가장 중요한 첫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